이번 시간에 우리 수학교과서 80쪽과 81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미 배웠었는데요. 이 성질을 활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비례식의 성질은 뭐였죠? 외항의 곱이 내항의 곱과 같다. 외항의 곱이 내항의 곱과 같으면 비례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교과서의 문제 상황이 무엇이길래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자동차 그림에 담겨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학생들이 자동차 전문가 직업 체험에 참여했는데 전기 자동차네요. 전기 자동차. 이거는 기름을 넣어서 달리는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기자동차 가격이 비싸지만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보급될 거라고 이야기들 하죠. 충전식 자동차이기 때문에 충전 시간 필요하고 충전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많이 갈 수 있는지 거리가 정해지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게임기 충전도 마찬가지로 100% 충전하면 오래 쓸 수 있지만 조금만 충전하면 금방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죠.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12분 충전하면 150km를 달릴 수 있대요. 많이 가네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예요? 전기자동차를 500km 달리게 하려면 몇 분 충전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자, 몇 분 충전해야지 500km를 달릴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는 비례식을 사용해서 몇 분 충전하면 되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식을 쓸 때 이 비의 순서예요. 누가 전항이 되고 누가 후항이 되나요? 충전 시간이 전항이 되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후항이 되죠. 몇 분에 몇 킬로미터 가는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먼저 충전 시간과 달릴 수 있는 거리의 비를 적어 보겠습니다. 12분 충전하면 150km 간다고 하였으므로 12대 150으로 일단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 500km 달리는데 필요한 충전 시간 요거를 알기 위해서 비례식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12분 충전하면 150km 간대요 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를 이렇게 적고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궁금한 비 뭐죠? 몇 분 충전해야 500km나 달릴 수 있는지 요렇게 12대 150은 네모대 500으로 비례식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모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가요. 왜요? 시간은 전항이잖아요. 그쵸? 거리가 후항이고 왼쪽 오른쪽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12대 150은 네모대 500이라고 일단 적어 주세요. 적어 보셨나요? 자, 식을 적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12분 충전해서 150km 가는 애를 몇 분 충전해야 500km 달리는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의 값을 구해보면 외항의 곱, 즉 10이랑 500이랑 곱했을 때 내항의 곱, 150 곱하기 네모 요게 둘이 같다라고 일단 식을 쓰면 되겠죠? 자, 아래에 계산을 해보면 12 곱하기 500부터 한번 해볼게요. 빈 공간에. 자, 500 곱하기 12 하면 500 곱하기 10이 너무 복잡하니까 12 곱하기 5 한 다음에 뒤에 00 붙여주기로 해요. 2, 5, 10. 2로는 5에 1 올라가서 60인데 뒤에 숨겨뒀던 0이 2개 있으므로 6000. 12 곱하기 500 하면
6,000이 나오고요. 이 6,000이 150 곱하기 네모다. 따라서 네모는 어떻게 구한다? 6,000을 150으로 나누면 된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000 나누기 150. 자, 600 안에 150이 몇 번 들어갈까요? 5번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5번까지 안 될 것 같은데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4는 0, 5, 4, 20. 자, 정확하게 150 곱하기 4를 하면 600이 되고 뒤에 0이 남아있으므로 끝까지 계산하면 몫이 40이 되죠. 그럼 몇 분 충전하면 된다는 소리? 40분을 충전하면 500km 간다는 소리죠. 그쵸? 전기자동차가 500km 달리려면 몇 분 충전해야 된대요? 40km. 네모가 40이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조금 깔끔히 적으면 다시 위의 비례식은 12 대 150은 네모 대 500이다 라고 적고 계산 과정은 외항의 곱이 내항의 곱과 같다라고 쓴 후에 12 곱하기 500을 한 것이 6,000이므로 6,000은 150 곱하기 네모야. 그래서 네모를 구하려면 6,000을 150으로 나누면 돼. 그럼 40 나와.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 과정을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이제 81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합시다.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것도 여러 번 해봐야지 적응이 되니까요. 자, 2번 상황은 양파 껍질을 사용해서 천연 염색을 한다고 하네요. 껍질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물의 양도 달라지는 거겠죠? 이 비율이 일정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농도로 염색이 잘 될 거예요. 그쵸? 일단 상황을 볼게요. 양파 껍질이 100g 있을 때 물 4리터가 필요하다. 자, 껍질 대 물. 요 순서대로 식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고,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껍질이 25g 있다면 물은 몇 리터 필요한지입니다. 단위를 잘 보셔야 비의 순서 안에 깔립니다. 자, 비례식 어떻게 쓸까요? 양파 껍질 100g일 때 100대 물 4리터가 필요하대. 내가 궁금한 거는 양파 껍질이 25g, 지금 껍질은 전항이죠? 껍질이 전항이니까 왼쪽에다가 25를 쓰고 이때 물이 몇 리터 필요한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쓰고 그러면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100 곱하기 네모는 4 곱하기 2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 곱하기 25 하면 얼마예요? 여기 오른쪽에 해볼게요. 익숙하지 않나요? 4 곱하기 25 하면요. 여러분 100이 나옵니다. 요거는 외우면 좋다고 선생님이 1학기 때 말했던 거 기억나요? 4 곱하기 25는 100입니다. 자, 그러면은 100 곱하기 네모로 했더니 100이 나와? 이거 무슨 소리야? 네모가 얼마야? 1이란 소리네. 그쵸? 100 곱하기 2를 해야지 100이 나오잖아요. 보이나요? 100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100이 나왔다는 건 이 네모가 1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물이 몇 리터 필요해? 1리터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물이 1리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파 껍질이 100g일 때는 물이 4리터 필요했지만 25g 있을 때는 물이 1리터만 있으면 된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선생님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김밥을 만들 때 필요한 적당한 이 밥의 양이 그램으로 치면 몇 그램일지 궁금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알아볼 수 있겠네요. 김밥 2인분을 만드는데 밥이 400g 필요하대. 자, 왼쪽 전항은 몇 인분인지, 몇 명이 먹을 건지. 오른쪽 후항은 밥의 양, 몇 인분 대 밥의 양.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연수가 세운 비례식을 보고 가족 수에 맞게 김밥을 만들려면 밥을 몇 그램 준비하는지 알아보래요. 왼쪽 전항이 몇 인분인지고 오른쪽이 밥이랬죠? 김밥 2인분을 만드는 데는 400g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정보인데 연수의 식을 보니까 몇 인분을 만들려고 해요? 5인분, 즉 연순의 가족이 5명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김밥이 2인용을 만들 때 밥 400g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수는 5인분을 만들려는 거예요. 즉 연순의 가족이 5명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5명이 먹으려고 할 때 몇 그램이나 밥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풀면 좋겠네요. 일단 연순의 가족은 5명이라는 걸 알고 연수가 세운 식도 있습니다. 요 식을 사용해서 5명이 먹을 김밥을 만드는데 필요한 밥 양을 구해 봅시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으므로 외항 누구랑 누구? 2와 네모. 이거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내항의 곱. 400 곱하기 5. 400 곱하기 5 바로 해볼까요? 얼마예요? 4, 5, 20에다가 0 2개 붙여주면 2 곱하기 네모는 2000이 나옵니다. 다 구했네요. 2 곱하기 네모가 2000이니까 네모는 얼마? 그냥 1000이죠. 그냥 1000, 이거 단위는 아마도 그램일 겁니다. 1000g이면 여러분 몇 킬로그램이에요? 1kg이죠? 그쵸? 와, 5인분의 김밥을 만드는데 무려 밥이 1kg이나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비례식 계산을 잘 해야 활용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문제에 실생활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이 비례식을 통해서 문제풀이 하는 거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수는 많지 않은데 다음 시간에 익힘책을 공부하게 되면 문제수가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꼼꼼히 숙제 열심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익힘책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